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도 정말 좋고 최근 주식시장도 매우 뜨거운 장세가 연속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가 무려 7% 금요일날 추가 상승을 하면서 주간 단위로는 20%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00조가 넘는 기업이 주간 단위로 20% 상승한 거는 굉장히 좀 드문 일이기도 하죠. 그만큼 시장이 이번 한 주 특히 반도체를 필두로 굉장히 뜨거웠던 한 주였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폭도 굉장히 키웠던 한 주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제 뭐 누구는 포모를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또 반대로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이 쓰라린 고통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수가 이 정도의 강세를 볼 수 있는 배경에는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드렸던 이 자금입니다. 유동성이죠. 시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어마무시한데 계속 이 자금들이 3호로 계속 쏠리고 있다라는 말을 사실 지수가 빠져도 계속 언급을 드렸고 올해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빠지고 했던 8월 그리고 9월 초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세장의 흐름은 사실 지수의 고점 대비해서 5에서 7% 정도 조정을 보이고 바로 올라가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 대통령이 이 간담회를 하면서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를 뭐 거의 확정 지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트리거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이제 오라클의 이 RPO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의 HBM4 양산 단계 개발 완료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완전 시장의 파죽 지세의 장세가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어제 글을 하나 좀 적어놨는데요. 사실 뭐 이 글이 뭐 큰 의미를 가지는 일은 아니죠. 대신 하나의 그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러한 글을 좀 적어놨고요. 저는 이 마크 미너 비니의 이 말이 굉장히 좀 주는 의미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주식이 더 강해지고요. 약한 주식이 더 약해진다. 강한 주식에 올라타라. 즉 신고가를 기록한 주식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고가는 강한 수요의 증거이다. 라는 말이죠. 지금 현재 시장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계속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주이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에 타려면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되겠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지 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신고가를 치는 종목군들은 의미가 있는 거고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면밀히 따져보면서 이 이슈와 재료를 분명히 판단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찾아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순환매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금의 주도주가 SK 하이닉스면 당연히 반도체 내에서 종목군들을 발굴을 해내야 되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좀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글을 좀 올려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카페에서 가입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같이 종목 매수하고 있고요. 손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손실은 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파죽 지세의 시장, 신고가 시장에서 투자의 전략은 일단은 물량 간수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신고가 종목에 대한 관심 또한 순환매 전략으로 해야 됩니다. 업종 내 순환매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시장 주도가 뭐죠? 로봇. 코스닥에서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최근 강세를 보이는 일부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일이 종목으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따 차트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지수의 신고가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포모라는 게 몰려오죠. 그래서 종목군들이 비이성적으로 막 폭등하는 경우의 수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량주, 그 다음에 명확한 이슈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메인 포지션을 가지셔야지 뭐 좀 이상한 종목군들 있잖아요. 평소에 대장도 아니었던 종목군들
그다음에 뭐 찌라시로 움직이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최대한 피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시장이 좋기 때문에 포모가 온다. 포모가 오면 비이성적인 상승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상승을 뒤늦게 확인하고 높은 구간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그때 밑에서 산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해버리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리고 위에서 산 사람들은 떨어질 때 손절을 하고 다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에서는 눌목 매매해도 나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국 시장은 뭐 다우는 좀 밀렸는데 나스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데 뭐 명확하게 테슬라의 호재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라클의 실적 발표 이후에 추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데 사실 추론의 영역으로 갔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쪽이 테슬라가 유리하죠.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러한 부분이 테슬라의 주가를 박스권 돌파를 시킨 게 아닌가. 즉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추론 영역에 있는 쪽이 여전히 좋을 수 있겠네 정도로 일단 생각이 들고 마이크로는 가격 인상이 단행을 했습니다. ES30% 정도 낸드랑 그런 부분들이 상승을 보였죠. 국내 증시도 금요일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에서 무려 2조 2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순매수 1조 7천억, 8천억 가량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집중되었고 나머지 뭐 카카오라든지 카카오 일부 좀 있었고 거의 대부분의 수급은 여기에 쏠렸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알테오젠의 수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알테오젠, 뭐 두산 에너빌리티 등등 수급 강한 종목군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9월 첫 거래일 이후 시장이 줄곧 우상향을 하더니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로 확정되다 싶어 시피하니 오르고 여기에 더해 오라클의 RPO 마이크론의 실적 기대감 금요일 나온 20-30% 가격 인상 통보, SK하이닉스 HBM4 개발 및 양산까지 더해지며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넘어 3,400 문턱에 올라왔고 코스닥도 850 코앞에 두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히 상방으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생각했던 미국의 관세 우려라든지 국가부채 등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주 미국의 FOM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이끌어 올린 요인은 AI 투자에 대한 지속 민 오라클의 확인이 주요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업의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이번 주 그 금리 인하가 단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금리 인하와 더불어 시장에 약간 출렁일 정도는 있을 듯하고 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무한 순환매가 펼쳐질 것으로 저는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기존에 좋았던 종목들 그냥 무난할 것이고 새롭게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들 어쩌면 이유 없이 막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건 포모 현상이 만들어내는 급등락이 펼쳐지는 경우인데 개인들이 상승장에서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이유 없이 막 급등락하는 종목에서 단기 매매하다가 깨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우량주 위주의 종목 선정과 대장주 위주의 선별된 전략이 길게 보면 훨씬 안정하고 자산 증식에 도움될 수 있을 겁니다. 미 증시는 오라클은 좀 쉬고 마이크로는 또 상승해 테슬라 7% 폭등했죠. 일단 테슬라는 전기차는 아닌데 ESS 휴머노이드 쪽이겠죠. 로보택시 즉 AI 추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테슬라를 끌어올린 것 같다. 일단은 이렇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국장의 경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쏠림이 컸고 수급도 3전에 1조 2천억 하이닉스에 5천억이니 전체 2조 2천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1조 7천억 여기에 카카오, 두산 에너빌리티 각각 2천억 4천억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2조 3천억의 거의 대부분이 4개 종목에서 터졌다라는 거죠. 반도체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가 이번에 굉장히 크게 한 주간 올라왔습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도 그 외 뭐 수많은 반도체 기업도 있겠죠. 코미코라든지 뭐 유진테크 하나 머티리얼즈는 상가에 갔으니까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 관심에 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바닥권에서 좀 아직 안 올라간 게 뭘까 보면 HSP, HP,
P, SP 이 종목 좀 안 올라온 것 같고요. 유리기판 쪽은 성장성에 기반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순환을 돈다면 아직 못 올라온 쪽이 유리기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쪽은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이 좀 쉬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이 이번 주 17일 날 일단 IR을 진행하죠. 17일 IR에다가 23일 메가톤급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알테오젠 그냥 매수해서 넘어가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골관절염 시장 관련한 종목군들이 약진을 하는데요. 일단은 메디포스트도 이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1,500가량을 사모펀드 그러니까 대주주가 자본을 넣어서 증자를 하는 거고, 코롱 티슈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조달 리스크를 해소를 한다. 주주한테 돈을 뜯어서 가는 게 아니라 대주주들이 하는 거라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메리트로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그리고 LNC 바이오 너무 뜨겁고 케어젠도 뜨겁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종목군들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투셀도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하여금 1조 딜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선 쪽은 지금 왜 금요일날 많이 떨어졌을까? 라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그 대통령 정책실장 이 말했죠. 대미 투자 관련해서 지금 노이즈가 좀 있다, 쉽지 않다. 그런 데에다가 주말에 이제 3,500억을 달러를 현금으로 넣어라. 근데 우리나라는 여력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좀 노이즈를 주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노이즈가 시간이 지나면 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안이 없다. 미국이 대안이 없다. 이렇게 본다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 뭐 종목군들은 워낙 많으니까 여기다 적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적기도 어렵다. 많이 빠지면 뭐 대장주부터 해서 천천히 보면 되겠죠. 종목군들 함께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쪽도 좋습니다. 없으면 포지션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말하면 배 아프죠. 여기도 떨어지면 매수로 봐라. 그러니까 다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 다 좋습니다. 네, 정말 다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뭐 지수 오랜만에 한번 보면 일주일 동안 지수가 올라와서 코스닥을 먼저 좀 보면 제가 예상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요. 이 하방 추세선, 상방 추세선을 완전히 돌파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은 한 860포인트 언저리까지, 만약에 여기서 알테오젠이 많이 강하게 올라온다면 이런 윗구간을 트라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유동성 환경이라면 무려 9거래일 동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봉의 길이를 끄집어 올리는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420포인트 단기로는 이 추세 때 하나의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도 하나의 추세를, 그러면 보통 지수를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흔히 말하는 작도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어찌 보면 추세를 깼죠. 여기서 추세를 깼는데 여기서 추세를 회복하고 올라왔으니 단기 저항은 840 3,420포인트 정도가 단기 저항권에 갈 거고,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 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오늘자 나온 하나증권 리포트,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공개될 리포트 내용에 의하면 코스피 전체의 그 실적을 놓고 보면 지수는 3,530포인트.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차 파동의 강도와 2차 파동의 강도로 계산하는 비율로 봤을 때는 3,770포인트를 바라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리포트에서. 그다음에 코스피 PBR로 봤을 때 1.3배를 가게 되면 또 이 또한 3,600포인트 아닌가? 1.2배가 3,600포인트, 1.3배가 3,900포인트니까 네, 그 관점에서 최소 3,600포인트는 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수는 매우 좋고 수급도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시장의 흐름은 쉽게 죽을 장세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SK 하이닉스부터 보면요. 일단은 뭐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계속 우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매우 좋은 것 같고, 빠져도 SK 하이닉스는 계속
이평선 타고 당분간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삼성전자도 돌파를 했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강력한 저항 구간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런 갭들 만들어졌던 이 구간에 가면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자리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런 자리 가면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자리 같고, SK 하이닉스 위주의 흐름이다. 반도체 안에서 코미코가 일단 사상 최고가 돌파를 목전에 뒀는데, 이렇게 반도체가 강할 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슈팅을 내는지 내일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생각을 하고, 뭐 하나 워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를 또 갔더라고요. 말 그대로 상한가를 가서 엄청나게 강한 이쪽의 시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 HPSP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소 어닝링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턴하고 여기서 수급만 좀 붙어주면은 돌파도 지금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우수하고, ST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이제 경쟁이 되고 막 그런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빠졌는데, 내년에 이익 증감률 등을 고려하고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는 이 회사의 독보적인 지위는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HPSP도 방향 턴하는 구간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뭐 반도체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을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FSD 주말에 이제 채용 공고가 무지하게 막 뜨고 있습니다. 여기 채용 공고가 뜨는데 EUV 펠리클 성장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떨어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리기판, 그다음에 삼화전기도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죠. 회원님들한테는 이제 여기 올라가면 그냥 갈 때까지 그냥 들고 가보라 일단 말을 했는데, 뭐 38,700원 뭐 이 정도 구간에서는 이제 뭐 저항에 맞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가면 팔아야 되겠죠. 단기 또 몇 거래일 만에 한 25%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날부터 해가지고 한 25%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유리기판 쪽에서 뭐 PREE 대표적인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이죠. 대장주 역할을 좀 했던 종목인데, 일단 여기가 장기 이평선이 좀 있어서 돌파가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리기판의 차례가 한 번 정도는 오지 않겠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금요일날 추천을 좀 하고, 일부는 좀 들어가서 일부는 팔고, 나머지는 좀 가지고 있고요. YC캠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좀 들고 있습니다. YC캠도 여기서 이때 샀던 거고요. 얘는 미리 좀 들어가 있고, 유리기판 쪽 좀 보고 있다. 즉 반도체는 순환매를 노리던지 아니면 완벽한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을 관심을 갖던지 두 가지 포지션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주 좀 볼게요. 전체적으로 HD, 현대, 중공업부터 해서 조선주를 좀 보면, 현대, 중공업 보면 일단은 위에서 플랫하게 움직이죠. 어찌됐든 지금 뭐 노조 파업이나 뭐 이런 말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빠지면 하단에서는 정말 좋은 기회 같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하나오션은 대규모 지금 블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버티는데, 이런 종목군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선주의 대형주들이 좀 못 움직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도에서 좀 멀어져 가고 있는데요. 잘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이겠죠. 최근에 급등했던 뭐 HJ중공업, 대주주가 2차더 이 높은 구간에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28,000원대 구간에서 유상증자 물량이 좀 들어가는데요. 일단 월요일날 갭은 들 건데 높은 구간이라 좀 더 저는 좀 밀리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은 지금 주포가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 주포가 확실해서 많이 빠지게 되면 좀 기회의 영역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될 것 같고, SK 오션 플랜트도 최근에 계속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일가 지정 예고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을 좀 보이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금요일 날은 뭐 SK 오션 플랜트에서 좀 집중적으로 매매를 좀 많이 하면서 고가 구간에 물량을 다 정리하고 일단 좀 나왔는데, 아무튼 이 종목은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 좋겠다. 조선주에서는요. 과거에 이제 세진중공업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봤고, 지금 구간에서 좀 들어가기는
애매하죠. 매물도 집중적으로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얘도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관심권에서 좀 지켜보는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로봇주도 매우 강했어요. 나우 로보틱스 휴머노이드에 참가한다. 휴머노이드 팀이죠. 뭐라 하더라? K 휴머노이드 연합 신규 참가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내용에 일단은 넥스트레이드에서 상가에 들어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했을 때 상가 들어가는 이 고점을 넘기면서 사실은 두각을 좀 냈던 종목이고요. 일단 상가 들어가는 구간이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갭이 높게 뜰지는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날 갭이 높게 뜰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가 저항이었고 돌파를 했던 구간들이니까 좀 밀리더라도 좀 지켜주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좀 들어갔다가 상한가 안 가길래 그냥 좀 매도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일단 로봇주 쪽의 흐름 계속 양호하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클로봇이 이제 다음 주에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18일 날 일정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상단에서 지금 상단 조정을 굉장히 이쁘게 받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강세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뚫고 여기서 한번 강하게 슈팅을 더 뿜어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섣불리 이제 신규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봐서 이제 좀 조정을 보인다면 저는 사야 되는 생각으로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아침에 이렇게 뽑는지 이거를 좀 기대하고 봐야 될 것 같고 현대 무백수도 하루 조정 받고 막 올라가잖아요. 지금 얘네들 투심이 굉장히 셉니다. 대신 고점에서 지금은 공략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고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조정받으면 다 지켜봐야 될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로봇주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SP 시스템과 KNR 시스템이 있다 정도로 보면서 현대차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이 잡주들 두 개 정도는 체크를 해놓고 봐야죠. 바닥에서 특히 이제 고유압 액추에이터를 하는 KNR 시스템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낮은데 한 번 정도 강하게 뿜어낼 수 있는 위치죠. 이 매물들을 다 소화하고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뚫리면 단기 급등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기업들 매우 뜨거운데요. 일단 알테오젠이 상단에서 이제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정규적으로 좀 보면 사실상 이 시가에서 맞았던 이 봉을 넘겨놨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지금 351선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도 오전에 좀 밀렸다가 이번에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조금 버텨보는 게 좋은 위치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좋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가켄 바이오도 나쁜 흐름은 아닌데 지금 구간에서는 탄력이 좀 떨어지고 올릭스가 차라리 좀 빠지면 좋겠다 생각에 있고 LNC 바이오는 뭐 오버슈팅을 시원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케어젠도 15%대 급등인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만약에 또 이런 자리들 시가부터 깨졌던 이런 자리들이 돌파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의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글루코사민이 근육 감소까지 효과가 있다. 그 줄여준다라는 내용 등등 좋은 내용들이 계속 케어젠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쪽에 건기식으로 환골 탈퇴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고가 영역에서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파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높지 않나 생각이 들고 뭐 나머지는 뭐 방산 쪽도 지금 강하게 좀 올라왔던 이 한국항공우주 유일하게 아직 신고가 돌파가 나오지 않은 종목인데 계속
우상향 정면을 보이다가 이벤트만 있으면 쏴버릴 수 있는 위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지면 잘 지켜봤다 보면 되고, 엔터 쪽도 좋아요. 엔터 쪽도 저희는 엔터를 가지고 있죠. 엔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SM을 여전히 탑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변압기 쪽에서는 확실히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 수주 잔고가 두 기업이 10조를 넘다 보니까 이쪽에서 더 집중되는 흐름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HD 현대일렉도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효성중공업도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LS일렉이 좀 덜 간 느낌이라 LS일렉 조금 추후에 관심 있게 지켜보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뭐 나머지 종목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보기는 좀 어렵고, 다음 한 주, 다음 한 주도 여러분들 돈 많이 버는 한 주 되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